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그러니까 월세는 안 들어오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된대요. 아,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하고 싶어도 계약 해지도 안 되고. 되게 곤란한 상황이 많죠.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는 임대인 분들 중에, 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근데, 심지어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좀,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엔 진짜 뭐, 걱정도 되고, 막,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이제, 보통은 임대인의 전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하고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이 그림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임대인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이사도 안 가고 그냥 퇴고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월세도 안 내고. 근데 이익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이익이. 2회가 아니라 2기입니다. 잠깐 법을 좀 볼까요? 여기 이제 오늘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찾아놨어요. 아예. 자, 민법에 보면 640조의 차임연체와 해지라는 게 있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계약서 쓰면은 부동산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 문자로 딱 고정돼 있어요. 거의. 뭐 이건 민법의 뭐 일반적인 사안이니까 그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법도 볼까요? 이것도 찾아놨어요. 계약의 갱신. 여기 밑에 보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거나, 이건 계약 갱신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임대차 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는 얘기죠. 자, 사실관계를 좀 볼까요? 어떤 얘기냐.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금액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퇴거도 안 하고 있다, 버팅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의 조정을 의뢰했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한번 의뢰가 들어온 건이 있는데, 이분은 명도까지 했습니다.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제 집행관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전달해서 이제 소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임대인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어느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도 체납해서 관리비까지도 이제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또 나중에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임차인이 그거를 이제 월 차임을 못 냈을 경우에 이제 어떤 한계점, 내보내야 되는 그 한계점이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양쪽 주장을 좀 잠깐 좀 볼게요. 뭐 당연히 뭐 임대인 쪽 뭐 같은 경우 이 차임 연체했으니까 계약 해지를 해달라.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해서 반환해달라. 이게 이제 임대인 입장이고,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차임 납부일을 명시하기 어렵다. 연체 차임 납부할 의사는 있다라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이 조정 과정이 좀 한데, 조정 과정의 그러니까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진행이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근데 담당 조사관이 지속적인 연락 지도로 피신청이,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통화가 돼서 조정 절차 중에 연체 차임은 변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임대인과의 신뢰를 회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하는 것에 합의를 했대요. 계약을 또 갱신하는 거에 합의를 했대요.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이제 지급했고, 이제 그 연체, 이제 다시 계약 갱신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했고, 나머지 보증금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성립됐다. 합의가 성립됐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네요. 뭐 금액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잠깐 좀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연체 차임액이 적진 않았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2018년도 사건이고, 연체 차임액이 215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보증금 200만원에서 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그쵸. 연체 차임액을 200만원을 그 임차 보증금에서 이제 200만원을 공제하겠다 그 뜻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 보증금 200만원 반환 채권 소멸, 여기 이제 잠깐 그림을 보시면, 임차인이 들어갈 때 여기 보증금이 200만원 밖에 안 됐었네요. 지금 보니까. 집이 작았나 보네. 이게 그림 잘못 그렸어요. 이것도. 작은 집입니다. 작은 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증금이 작았네요. 임대인 임차인은 이 계약 갱신하되 갱신계약의 임차 보증금은 200만원, 월 차이면 35만원, 선불로 하고 매달 15일에 입금한다. 이렇게 돼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 24개월간 계약갱신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021년도 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15만 원 연체 차임액을 지급한 것이고, 그중 1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갱신에 따른 임차 보증금 200만 원의 일부를 지급한 것을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의 그 임차 보증금에 1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보고, 그중 35만 원은 이 사건 갱신 계약에 따른 2021년도 땡땡부터 1개월 동안에 임차인은 선지급을 한 것으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피신청,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언제 2022년도 언제까지 100만 원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을 나머지를 지급한다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그 지금 100만 원에 대한 이제 갱신함으로써 생기는 100만 원의 보증금을 기재 사항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 갱신은 해지함을 확인한다. 그렇죠. 이 조정 절차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의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계약 갱신에 대한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까지 보증금의 그 절반 금액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지됨을 확인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상호 승낙한 걸로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거든요. 무조건 그 100만 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위에 따라서 이제 갱신 해지되면, 만약에 갱신이 종료됐다 그러면 신청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동시에, 이게 신청인이 지금 임대인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머지 부동산 인도 받음으로써 신청인,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임차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쵸?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준 거예요,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보통 법에는 2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임차인이 변제할 의사가 확실히 있다 그러면 기다려 주시는 게 맞겠죠. 근데 변제할 의사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엔 물론 보증금의 금액이 커야 됩니다. 중요한 건 보증금이 작으면 얘기하면 안 되고, 한 5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5개월 이상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정 절차로 하던, 뭐 법원에서 연결해서 법원에서 진행을 하던, 이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 경험상 그렇게 해야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좀 덜 보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1000에 100만원, 1000에 100만원, 그쵸. 1000에 100만원짜리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조정 절차는 좀 시간이 짧아요, 사실. 근데 명도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조정 절차는 이게 지금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게 언제까지 끝내라고 되어 있는지 갑자기 한번 볼까요? 신청, 조정 절차, 처리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쟁 조정을 마쳐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2달 안에 이걸 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법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 정도 연기할 수 있고 최대 90일인 거죠. 그런데 명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명도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명령 받아서 이제 그런 과정,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은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뭐 이자 비용과 뭐 그 매달 까지는 월세와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최대 기간이 5개월이다. 5개월까지는 기다려주고 만약에 그게 넘는다 그러면 임차인하고 통화가 되는 경우에는 의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